누군가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믿으려 해도 마음 한쪽에선 자꾸 되묻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을까?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미 다시 만났지만 다른 모습으로 지나친 건 아닐까? 오늘은 놓친 인연은 다시 오는가? 그 질문을 함께 사유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때 가까웠지만 끝내 잡지 못했던 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아팠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을 때였을지도요. 그 인연이 떠난 후에도 그 사람은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고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문득 떠오르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때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랬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그런 질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삶은 필연과 우연의 결합이며 우리는 그 경계에서 선택하고 책임진다고. 놓친 인연이 다시 오는가? 그건 단순히 운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과 지금의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얽히는 과정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되돌리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라고. 다시 만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람을 다시 보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친 나 자신과 다시 마주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왜 그 순간에 말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지금의 내가 이해하게 되는 시간. 놓친 인연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은 당신 안에 조용히 남아 지금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가 있다고. 그 시가 지나면 그 인연은 다시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관계로 다시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아니라도 그때의 감정이, 그때의 감성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다시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사람도 나도 많이 달라졌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기운이 흐르죠.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게 그 사람일까? 그 인연이 다시 찾아온 걸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일보다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에 더 많이 흔들린다고요.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도 그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졌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예전의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다는 건 그 사람과의 재회라기보다는 그 인연을 새롭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같은 이름, 같은 얼굴이라 해도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관계를 겪게 됩니다. 칸트는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처럼 쉽게 상처받지 않고 그때처럼 미숙하게 기대하지 않으며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그 질문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놓친 인연을 다시 만나는 일은 로맨스보다 사유에 가깝습니다. 그때의 미련을 확인하려는 것도 과거의 감정을 되살리려는 것도 아닌 지금의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 다시 만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돌아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장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써내려가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못다 한 말이 있다면 지금의 언어로 풀어내고 그때 미처 나누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지금의 감성으로 나누는 일, 그게 다시 만난 인연에 대한 가장 온전한 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정리되고 아팠던 기억도 흐려질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더 깊이, 더 정확히 그 사람의 의미를 알게 되곤 하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뿐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품을지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요. 놓친 인연에 대해 누구는 무덤덤해지고 누구는 더 애틋해집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도 그 시간을 어떤 시선으로 보냈는가에 따라 감정의 깊이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잊은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길모퉁이의 냄새나 어떤 노래 한 구절에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건 시간이 감정을 지운 게 아니라 감정을 다른 자리에 보관해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기억이란 마음속에 살아있는 감정이며 그 감정이 다시 꿈틀거릴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 나 자신을 다시 만난다고요. 그 인연을 그리워하는 건 그때의 내 감정을 다시 확인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랑을 했는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지금의 시선으로 되짚어보는 것. 그러니 마음이 바뀌는 게 변덕이 아니라 성장이기도 하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때는 놓칠 수밖에 없었던 마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었다면 그 인연이 다시 찾아오든 다른 얼굴로 스쳐 지나가든 당신은 그 시간을 더 깊게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이 멈추지 않았다면 그 인연은 아직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처음 마주친 순간을 떠올려 보면 참 사소했던 계기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고, 비슷한 취향을 가졌고, 우연히 말을 걸었고,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사소한 만남이 삶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때로는 삶의 방향마저 바꿔놓기도 하죠. 그러다 놓치게 된 인연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혹시 운명이었던 건 아닐까? 그걸 놓친 건 실수였던 걸까?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를 때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고요. 즉,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나 만남에 우리의 마음이 의미를 붙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놓친 인연이 마음에 오래 남는 건 그 인연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의미가 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명이었다고 믿는 감정도 사실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사유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진짜였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느꼈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했는가가 핵심이죠.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그 흐름 속에 의미를 덧붙이기보다는 그대로 흘러가게 둘 줄 알아야 한다고요. 놓쳤다고 해서 실패한 인연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의 사유를 더 깊게 만들었고 당신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된 것입니다. 운명이란 무언가 다시 만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나를 더 잘 알아가게 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그건 나를 몰랐던 시절에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놓친 인연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작은 희망을 지니곤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과거를 되새기고 현재를 의미로 채우려는 매우 능동적인 사유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그 시절의 감정을 기다리는 걸까? 스토아 학파는 마음의 평정을 위해 내 통제 밖의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사람의 선택, 시간의 흐름, 관계의 방향은 결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기다림 속에서 자칫 우리는 시간을 붙잡으려 하고 과거의 한 장면을 되돌리려 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만 내가 진심이었다는 걸 증명하려는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철학은 삶이란 앞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이 삶을 멈추게 해선 안 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그 사람을 향해 마음 한편을 열어둘 순 있지만 그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도록 삶을 닫아버리는 일은 스스로를 갇히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다시 오는 인연은 없습니다. 다시 오지 않더라도 그 인연을 통해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칸트는 존엄이란 자신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충실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나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이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하니까요. 어떤 인연은 아무리 마음을 열고 기다려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몇 번이고 변해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죠.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왜 그렇게 깊이 남았을까? 왜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철학자 헤겔은 말합니다. 우리는 상실을 통해 비로소 존재의 본질을 인식한다고. 무언가를 완전히 잃었을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고요. 다시 오지 않는 인연은 슬픔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어도 나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천천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말고 그 흘러간 것의 여운 속에서 자연스럽게 머물라고요. 다시 오지 않는 인연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온기를 이제는 나 혼자서도 간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은 때로 냉정해 보이지만 사유를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더욱 따뜻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오지 않아도 그 인연은 헛된 게 아니었고 그 시간을 함께 했던 나 역시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해받지 못한 마음도 돌아오지 않은 다정함도 모두가 한 시절을 완성했던 존재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못했기에 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 번쯤은 다시 마주쳐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다고. 그러나 철학은 모든 인연이 반드시 재회를 통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하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라고. 마주하지 못한 채 끝난 관계도 내 안에서 사유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하나의 완성이 될 수 있다고요. 다시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억을 따라가며 그때의 감정과 말을 곱씹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사소한 순간들, 문득 스친 눈빛과 작은 배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지금 와서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란 결국 공유된 삶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냈고 서로를 기억 속에 새겼다면 그건 마주하지 않아도 이미 완성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맺음의 형태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만 그 인연이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낸 시간, 그 자체로 이미 관계는 의미를 가졌고 그 의미는 당신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노자는 덧붙입니다. 남기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 흘러간 자리에 남는 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성장한 나 자신이라고요. 다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달라졌다면 그 인연은 충분히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인연이란 단지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변한 순간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준 말, 그 사람이 보여준 표정, 그 사람을 떠올리며 했던 수많은 생각들이 어느새 내 사고를 바꾸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도 하죠.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나의 지옥이기도 하지만 나를 가장 깊이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실망하고 놓아보낸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나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놓쳤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사실은 나를 가장 깊이 바꾼 인연이었다는 걸 훗날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하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집착했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배우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성숙은 밖을 바꾸려 하지 않고 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요. 인연을 통해 외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사유하면서 내 안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그러니 그 인연이 내게 어떤 상처를 남겼든, 어떤 기억으로 흐릿해졌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조금 더 따뜻해졌고, 조금 더 조용해졌고, 조금 더 성숙해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나를 충분히 아름답게 바꾼 겁니다. 철학은 결국 타인을 통해 나를 깨닫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어딘가에 그 사람의 흔적이 있다면 그건 결코 헛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놓치고 난 뒤 우리는 자주 그때로 돌아갑니다.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고 더 참았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 것 같고 그 후회는 시간을 멈춰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제자리에서 맴돌게 만드는 매우 고된 감정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뿐이 아니었느냐고. 칸트는 도덕은 결과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내린 결정이 그 당시 최선의 고민과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로 그때를 판단하려 들면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알려줍니다. 후회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 인연이 당신에게 남긴 것이 비단 이별과 슬픔뿐이 아니었다면 그 관계는 후회보다 감사에 더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만 그것은 소유하지 않아도 기억 속에서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다고요. 당신이 놓친 인연 속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가장 따뜻했던 말을, 가장 나다웠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한 장면으로 고요히 남아있는 겁니다. 후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놓치면서 당신은 어쩌면 자신을 더 깊이 붙잡게 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노자는 덧붙입니다. 지나간 것을 억지로 붙잡는 마음보다 그것을 품은 채 흘러가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안고 흐른다고. 마지막 인사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그 사람과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을 혼자서 곱씹고 보내지 못한 마음들을 조용히 가슴속에 눌러 담으며 그렇게 놓친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또 하나의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보며 이해되고 앞을 향해 사라져야 한다고요. 놓친 인연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마음도 사실은 그때의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토록 소중했는지, 왜 붙잡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지를 알아가며 우리는 그때의 나를 더 깊이 포용하게 되죠. 니체는 반복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라 했습니다. 잊으려 하기보다 그 인연이 남긴 울림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인연을 겪지 않았다면 이만큼 사유 깊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놓친 인연은 당신의 감정 속에 남고 당신의 선택 안에 흐르고 당신의 말투, 시선, 호흡 안에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건넨 것들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것은 형태를 갖지 않는 법이라고. 남아있는 인연은 모습이 아닌 기운으로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고요. 이제는 그 인연을 붙잡는 대신 품어주세요. 그 사람이 당신 삶에 남긴 흔적을 감사함으로 감싸주세요. 놓친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